자이언츠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소식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할 현실이기도 하죠. 지금 이 순간 우리 롯데 자이언츠에게는 5개의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전 선수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훈련 중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당분간 경기에 나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팀이 기록하고 싶지 않았던 그 기록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22년 만에 말이죠. 세 번째로는 순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동안 지켜왔던 그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71일 만에 말입니다. 네 번째는 내일 경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한 선수가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7년 동안 기다려온 그 꿈이 정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자이언츠를 끝까지 응원해 주실 건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우리 선수들이 볼 수 있게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다쳤을까요? 우리 팀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 중 하나인 유격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선수가 훈련 중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왼쪽 내복사근에 미세한 손상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의료진의 소견.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선수는 바로 전민재입니다. 지난해 11월 두산 베어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우리 팀에 합류한 전민재는 올 시즌 초반 정말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3할 때 후반의 타율을 유지하며 타격 잠재력을 마음껏 드러냈죠. 하지만 4월 29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상대 투수의 투심 패스트볼이 그의 머리를 직격했던 그 장면 말입니다. 헤드샷을 당한 후 3주 만에 복귀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타격 성적도 조금씩 떨어졌고 수비에서도 이전보다 실책이 늘어났죠. 그래도 최근에는 다시 좋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콜업된 후 8경기 연속 무실책을 기록했고 꾸준히 안타로 뽑아냈거든요. 팀 타선이 전체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민재의 분투는 그야말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 또다시 부상이라니요. 이제 그의 자리는 21살의 젊은 선수 이호준이 맡게 될 것 같습니다. 팀 내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력을 자랑하는 선수죠. 지난 20일 LG전에서도 2회 초 우전 안타, 4회 초 볼넷을 얻어내며 멀티 출루를 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험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6월 중순 손가락 부상으로 실전 공백이 생겼고 복귀 후에도 주로 대주자나 대수비로만 나섰거든요. 과연 이호준이 이 위기 상황에서 팀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이호준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22년 전 2003년 백인천 감독 시절 이후 처음으로 우리 롯데 자이언츠가 10연패라는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 3-5로 패배하면서 이 끔찍한 기록이 완성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8월 7일 부산에서 벌어진 KIA 타이거즈전부터 시작된 이 연파의 행진. 중간에 17일 삼성 라이온즈와 8-8 무승부가 있었지만 승리의 짜릿함은 느낄 수 없었죠. 기억하시나요? 3회 초 빅터 레이에스의 역전 중월 3점 홈런이 터졌을 때 그 감격을 130m를 날아간 시즌 11호 홈런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이제 연패를 끊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야구는 정말 냉혹했습니다. 6회 말 LG의 오지환이 볼넷으로 출루한 후 2루 도루 그리고 구본혁의 동점 적시타가 터지면서 3-3 동점이 되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7회 말 오스틴 딘의 외야 희생 플라이로 4-3 역전, 8회 말에는 박동원의 2루타로 5-3까지 점수차가 벌어졌죠. 9회 말 마지막 희망이었던 박찬영의 2루타. 하지만 고승민이 내야 뜬공으로 아웃되면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현재 우리 팀 성적은 58승 4무 55패. SSG 랜더스에게 승률에서 밀려 4위로 추락했습니다. 한때 3위까지 올라가며
포스트 시즌을 꿈꿨던 우린데 말이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팀을 계속 믿어주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71일 우리가 3위 자리를 지켜온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6월 10일부터 시작된 그 꿈의 시간들 말이죠. 하지만 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롯데 자이언츠가 71일 만에 4위로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LG 트윈스가 70승이라는 대단한 고지에 가장 먼저 도달했습니다. 후반기에만 22승 5패, 승률 81.5%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죠. 통계적으로 보면 시즌 70승을 먼저 기록한 팀의 정규 시즌 우승 확률은 77.1%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58승 4무 55패. SSG 랜더스보다 승수는 2개 많지만 승률에서 밀려 4위가 되었습니다. 그날 경기를 다시 떠올려보면 정말 아쉬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6회 말 2사 상황에서 우리의 선발 투수 나균아는 정말 좋은 투구를 하고 있었어요. 13개의 공만 던진 상태에서 문복영과 김현수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 세웠거든요. 하지만 오지환에게 볼넷을 주자마자 김태형 감독은 마운드를 정철원으로 교체했습니다. 그 결정이 악수가 되었죠. 오지환의 2루도루 그리고 구본혁의 중전 적시타로 3-3 동점이 되었습니다. 타선에서는 신민재가 4타수 3안타, 천성호가 4타수 2안타로 맹활약했고 오지환, 구본혁, 오스틴 딘이 각각 타점을 올리며 LG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유강남이 이틀 연속 멀티 히트를 기록했고 빅터 레이에스의 3점 홈런이 있었지만 그 이후 안타가 연결되지 않으면서 결국 패배했습니다. 선발 맞대결만 놓고 보면 박빙이었어요. LG 손주영은 6이닝 4피안타 4볼넷 5탈 3진 3실점, 우리 나균아는 5, 2, 3이닝 5피안타 2볼넷 6탈 3진 3실점으로 말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 과연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서 더 많은 팬들과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런데 내일 경기에 대한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10연패의 늪에 빠진 우리 롯데, 과연 누가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염경엽 감독의 LG 트윈스와 맞붙는 경기에서 우리의 희망이 될 한 명의 투수가 마운드에 오릅니다. 그의 이름은 이민석. 2022년 1차 지명으로 우리 롯데의 부름을 받은 22살의 젊은 우완 투수입니다. 묵직한 패스트볼과 날카로운 슬라이더가 그의 강력한 무기죠. 통산 성적은 61경기 140년 2이닝에서 3승 8패 6홀드, 평균 자책점 5오르실. 숫자만 보면 아직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민석은 달랐어요. 시즌 초 퓨처스리그에서 시간을 가진 후 5월 1군에서 4경기 1승 1패 평균 자책점 6겨운 6과를 기록했습니다. 6월에는 4경기에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 9.5로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죠. 7월에도 4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2.45라는 훌륭한 투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8월 들어서는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1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6이닝 2실점으로 역투했지만 패전을 떠안았고 7일 KIA전과 15일 삼성전에서는 각각 6실점을 내주며 흔들렸거든요. 8월 성적만 보면 3패 평균 자책점 8-4는 무인슈육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올해 LG를 상대로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3차례 만나서 1승 평균 자책점 3정이라는 훌륭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5월 22일 부산 경기에서는 5이닝 4실점, 7월 3일에는 6도 2이닝 무실점 완벽투, 7월 20일 잠실에서도 6.1이닝 2실점으로 좋은 투구를 했어요. 오늘 이민석이 다시 한번 LG를 상대로 호투한다면 우리는 지긋지긋한 10연패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는 요니치 리누스. 올 시즌 스미맨 3경기에서 10승 4패 평균 자책점 3.45를 기록하고 있는 LG의 핵심 투수죠. 롯데와는 한 차례 맞붙어서 1승 평균 자책점 3연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과연 이민석이 위기에 몰린 우리 롯데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이민석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좋아요 버튼으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더욱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10연파의 수모. 이 네 글자가 우리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변화 없는 롯데. 7년 만에 가을 야구가 정말 물 건너가는 걸까요? 한때 우리는 꿈꿨습니다. 3위까지 올라가며 1, 2위 팀을 위협하는 다크호스로 떠올랐을 때 말이죠. 비록 홈런은 적었지만 팀 타율 1위를 유지했고 호타준족 젊은 야수들이 상대 투수들을 위협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도 우리가 최소한 포스트 시즌에는 진출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팬 여러분들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가을 야구를 꿈꾸셨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8월 들어서의 성적을 보면 3승 1무 12패 압도적 최하위입니다. 마지막 승리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난 6일 KIA 타이거즈전, 벌써 2주 전 이야기입니다. 연패와 함께 팀 분위기도 가라앉았고 투타 모두 부진에 빠졌어요. 7월 팀 타율 0.26으로 최하위, 그나마 평균 자책점 4.23으로 5위에 있는 게 위안이라면 위안이겠죠. 더 안타까운 건 연패가 길어졌음에도 큰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10승 투수 터커 데이비슨을 내보내고 영입한 빈즈 벨라스케즈는 2경기 1회 평균 자책점 9.00으로 부진했어요. 19일에는 김민호 1군 수비 코치와 김민재 퓨처스 수비 코치를 맞바꾸는 등 일부 변화는 있었지만 가라앉은 팀 분위기를 바꿀 만큼 큰 변화는 아니었죠. 특히 20일 경기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연패를 끊어볼 만한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나균안이 6회 2사까지 호투 중이었는데 오지환에게 볼넷을 주자마자 김태형 감독이 강판을 결정했습니다. 투구수도 14개로 비교적 적었는데 말이죠. 정철원이 올라와서 구본혁에게 동점타를 맞았고 7회에는 최준용이 오스틴 딘에게 역전, 희생타를 허용했습니다. 8회에는 정현수가 좌타자들을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우타자 구본혁이 나오자 윤성빈으로 교체, 결국 박동원에게 추가 실점을 허용했죠. 내일 경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발로 나서는 이민석이 연파의 기간 중 평균 자책점 12.8로 난타당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7년 만의 꿈이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이호준이라는 젊은 재능이 있고 이민석도 LG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적인 팬들이 있는 한 롯데 자이언츠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누르셔서 앞으로도 롯데의 모든 소식을 함께 나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과연 이민석이 10연패 탈출의 영웅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롯데가 어떤 전략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지에 대해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이언츠 팬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